질적 비대칭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진다면 증식할수록 그 세균의 무리, 그 개체군은 늙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개체군 전체가 소멸되고 말겠죠. 안녕하세요. 김홍빈입니다. 누구나 젊어지고 싶죠. 늙는 건 싫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세월이 젊음을 가져가 버리네요. 도대체 왜 우리는 다 늙어야만 하는 걸까요? 먼저 한번 노화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국어사전을 보면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노화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이걸 생물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감퇴하여 외부 스트레스에 취약해져서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늘어나는 걸 노화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다, 줄기세포의 기능이 다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유해산소가 많아지면서 이 유해산소들이 우리 세포의 DNA나 효소들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개체의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악화되면 결국 개체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성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노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분명히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세포가 갖고 있던 배아줄기 세포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 순간부터 노화는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세포 노화는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이라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노화에 관한 주요 원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눈길을 인간 같은 다세포 생물이 아니고 단세포 생물인 미생물로 돌리면 이 노화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균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세균은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하나가 개체인 것이죠.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면 2배 크기가 되면 반 잘라져요. 둘로 나뉘어요. 그럼 똑같이 딸세포, 모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 얘는 개체가 분열, 어쩌면 개체의 죽음이 곧 새로운 삶이 되는, 번식이 되는, 증식이 되는 그런 양상이니까 세균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홍장수 좋아. 우리가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세균은 반대예요. 흩어져서 잘 사는 거죠. 분열할수록 더 잘 사는 거죠. 이런 통념을 갖고 있었는데 2005년에 통념을 깨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균이 분열하는 이분법을 비유로 말하면 김밥을 써는 걸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밥을 말았어요. 반을 잘랐어요. 저 꼬다리가 있죠. 새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자르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면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런 식입니다. 세균도 분열을 하면 자라서 두 개로 나뉘면 오래된 게 있고 합성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거를 우리가 올드 폴, 구국, 새로 생긴 거를 뉴 폴, 신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세균이 둘로 나뉠 때 질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런 겁니다. 세균은 텔로미어도 없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서 우리와 같은 그런 노화로부터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세균도 산화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균이 갖고 있던 단백질이 손상되는 낡은 단백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대칭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나이가 많은 세포, 원래 올드 포울, 그 다음 올드 포울을 가진 세포일수록 갈수록 좋지 않은 오래된 손상을 입은 단백질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면 오래된 세균부터 생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균의 노화 연구는 대부분 미세 유체공학, 마이크로플루이딕스라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세균은 마이크로 단위니까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큰 관에다가 세균 한 마리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집어넣는 거예요. 한쪽 끝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 여기 딱 끼어 있는 거죠. 세포 분열을 하면은 새로 분열되는 거는 계속 위로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밑에 남아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생체 이미징, 바이오 이미징 기술을 덮이는 거예요.
즉 형광물질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들의 상호작용, 기능 등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을 고성능 형광 현미경으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세균들이 분열을 할 때마다 올드포울 쪽으로, 구국 쪽으로 손상된 단백질들을 몰아주더라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질적 비대칭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진다면 증식할수록 그 세균의 무리, 그 개체군은 늙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개체군 전체가 소멸되고 말겠죠. 그런데 비대칭적으로 나눠 갖게 되면 오래된 세포는 소멸되겠지만 계속 새로 생겨난 세포들은 신선한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개체군은 계속 번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세균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구의 그 장구한 생명의 역사 속에서 그 승승장구해온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저자에 따르면 호의를 베풀면 사랑을 해주면 그 준 만큼의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파탄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런 걸 왜 안 해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파탄이 난다. 사랑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한 거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라는 거죠. 마치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요. 사랑의 정도는 준 만큼 받으려는 기대치에 반비례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의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부모의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내리사랑에서도 치사랑은 없다는 그 옛말이 있듯이 진정한 사랑은 내리사랑이구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언뜻 지나친 비하일지 모르겠지만 저 세균의 세포분이 날 때 비대칭적 분열을 보면서 미물로 보는 세균마저도 일종의 내리사랑을 실현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균이 계속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안 좋은 단백질을 몰아준 그 덕분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오해 완화하고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세균도 늙습니다. 세균도 죽습니다. 저는 거기서 내리사랑의 섭리를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알게 모르게 내가 미처 몰랐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이었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응생무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